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2월 8일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열렸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딸을 데리고 나왔네요. 네, 전례 없는 일이었죠. 그 노출이 반복되면서 그 후계자 운운하는 이런 관측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와서 공개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11월 18일 화성포 17형 그 ICBM 시험 발사 현장의 처음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그 후에는 11월 27일 화성포 17형 발사 공로자들과 기념 촬영할 때 김 위원장 옆에서 찍은 15장의 사진이 공개됐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2월 7일 그저께였는데요. 그 열병식을 앞둔 인민군 장성들 숙소를 축하 방문할 때도 동행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의 둘째 딸이고 이름은 김주애라고 보도하고 있네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또 정확히 확인된 내용도 아니고요. 그 김 위원장은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김주애라고 알려진 이 자녀가 두 번째 자식인 것은 맞는데요. 첫째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 둘째 자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주애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도 그 미국 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9월 방북했을 당시에 김 위원장 부부하고 만나서 그렇게 들었다고 그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이름도 추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이도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2013년생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이 둘째 딸이 노동신문에 공개되면서 호칭도 계속 바뀌었죠? 예, 첫 번째 공개됐을 때 작년 11월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현장 참관할 당시에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했고요. 이 공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군 장성 숙소 방문 보도에서는 다시 또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호칭이 격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후계 구도와 관련한 해석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열병식은 어제였었고 보도는 오늘 9일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 사랑하는 자제분 또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호칭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 후계 구도와 연관 짓는 근거는 뭔가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호칭 변화가 그 의도적인 개인 숭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 후계자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다는 걸 시사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 신문 보도에서 어머니인 리설주 여사보다 앞서 호명된 것, 그리고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나오는 것, 또 군 장성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은 북한 사회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스위스 조기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의 탈권위적인 결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 참가를 계기로 해서 이런 주장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쪽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먼저 국가정보원인데요. 그 작년 11월 화성포 17형 발사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김주애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 또 후계자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 통일부도 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 당국자가 오늘 열병식 보도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 지금 상태에서 후계 구도 판단은 좀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만 그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 그 김주애로 추정되는 이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사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아직 이르긴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계자 내정, 뭐 후계 구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기자는 신뢰할 만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네요.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 그 지금까지 10대의 어린 자녀를 공식석상에 공개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것과 관계없이 북한에서 후계자 결정 과정은 훨씬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후계자 문제를 사회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문제, 수령의 후계자 문제 이렇게 파악하고 있죠. 네. 이 첫 번째 후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만 32세 때인 1974년에 당 정치위원회에 올라서 이른바 당 중앙이라고 불리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때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공개된 거는 6년이 지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도 만 24세였습니다. 2008년에 후계자로 내정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동행하는 등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2년이 지나서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네. 김 위원장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10대 초반에 어린 자녀의 자질이 검증됐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만일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면 오히려 철저한 신변 안전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비공개리에 후계자 수업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훨씬 좀 설득력 있는 후계자 선정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례 없이 어린 자녀를 공개석상에, 그것도 무슨 물놀이장 같은 것도 아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이나 열병식장 같은 곳에 대동하고 노동신문이 대서특필하는 것이 특이한 일이기는 한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추정해 보건대 북한 인민들은 이 다정한 분유의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이나 또 열병식장 같은 곳에 대동했었던 거는 후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자상을 좀 부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앞으로 오히려 후계자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를 공개석상에 대동하고 나서는 것 더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상 후계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약간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환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